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상반기에 포문을 알리는 하나은행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작년에도 2월 말쯤에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동시에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삼성을 넣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메인되는 대표적인 공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은행이 돈을 진짜 많이 주죠.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은행은 돈이다. 그런데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공대보다는 문과 위주로 많이 뽑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난이도도 사실은 일반 무슨 기업, 대기업 중에서 문과 직무보다 솔직히 좀 더 쉬워요. 왜? 은행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마치 공대처럼 뽑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저는 금융 필기가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넣는 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은행은 금융 필기가 없어요. 2024년 상반기까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상식과 NCS만 봐요. 놓치면 안 되겠죠. 저희 학생들도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은 꼭 넣게 하고 있어요. 금융 관련된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우리은행은 면접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가 서류 붙기가 은행 중에 제일 힘들어요. 기업은행은 솔직히 서류는 거의 적부 수준인 것 같고, 국민신한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기시험이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서류를 좀 많이 붙어요. 지원도 좀 덜하고, 애초에 준비가 안 됐으면 지원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은행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은행은 제가 서류나 면접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은행 현차가 최종이 합격한 뒤에 면접이 있어서 면접은 못 갔지만, 하나은행이 좀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늘 홍보를 하고 어필을 해요. 제가 입사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은행원은 따로 뽑고 텔러 외에 가운데 FM이라는 플로어 매니저를 줬어요. 그래서 지점만 도는 사람은 따로 뽑고, 그리고 은행원만 이제 역량 강화시키고 해외도 내보내고 이럴 사람을 따로 뽑기 때문에, 그때 고스펙들이 다른 은행부터도 하나은행을 갔죠. 다른 데는 그냥 지점만 둘 텐데 그런 확률이 높은데, 여기는 애초에 구분해서 뽑잖아요. 저도 이제 그 상위 버전으로 갔었고, 그리고 지금도 CDP 이런 걸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저도 들어가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어필할 정도면은, 십몇 년간 꾸준히 계속 어필할 정도면은 분명히 인재 확보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쓴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와, 자소서는 이런 거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없어질 테니까 상담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보도록 합시다. 하나은행 어떤 곳인가? 하나밖에 없는 은행이죠. 자, 농담이고. 자, 일단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의 시작과 성장, 위기, 그리고 현재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위에 영상 링크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아마 자소서 쓸 때나 면접하시는데, 특히 면접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은행, 저희 학생들도 계속 합격하고 있고, 하나은행이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이맘때는 하나은행이 명령명명, 이게 뭐예요? 이게 세 자릿수란 거죠. 작년 상반기에는 50명 미만으로 뽑은 걸로 알거든요. 서류 붙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많이 뽑네. 사실 여러분들이 2024년 취업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2023년보다 몇 배는 힘들었어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 10년간 취업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작년이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 자릿수를 뽑는다. 너무 좋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이야 이제 관련된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지역 인재를 내가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역에서 일해도 괜찮다면 놓치지 마세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 인재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해요. 들어가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 꼭 놓치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기한은 3월 17일 18시까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자소 항목을 볼게요. 자소 항목은 800자 4개예요. 84, 32, 3200자. 되게 많아 보이지만 어쨌든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향후 목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소서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 쪽이 여러분들이 연봉을 굉장히 높여주면서도 이 정도 기업에 갈 만한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문과에서. 저번 분기에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서류를 붙기 힘든 은행들도 사실상 일반 기업을 넣었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자소서를 잘 만들어줘도 직원 100명 이상 있는 것도 가기 힘들 정도의 스펙인 친구들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류 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향후 목표. 그냥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하는 거죠. 지원 동기 작성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원 동기는 원래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도 나뉘는데, 이런 구조로 있을 때는 직무 지원 동기 패스하는 거예요. 왜? 포부를 넣으면 어차피 포부가 직무 지원 동기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이런 직무 관련된 커리어 플랜이 있으니까 이 직무에 지원한 동기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 날리고
기업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이제 구분해도 되고 아니면 연결해도 되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하나은행만의 로열티가 있어야 돼요. 은행들이 은행마다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은행 기업 분석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마다 특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로열티가 담기게끔 작성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기술이라고 하겠죠. 자, 사실 자소서 항목에 제시된 워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워딩들도 많아요. 채용담자가 별 생각 없이 내놓는 워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받아줘야 되는 워딩들이 있어. 뭐냐면 이런 거 받아줘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채용 담당자가 읽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이거는 되게 잘 읽힌다. 이런 포인트로 내가 이런 워딩을 제시해놨으니까 너는 이걸 받아라. 이런 거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뭐뭐뭐입니다.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은행은 이러면서 제가 아까 지원동기 영상에 드렸던 기업 지원동기 요령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 지원동기 작성하고 포부는 이제 직무 중심의 명확한 커리어 플랜을 풀어내면 되는 건데 막연하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입사 후에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포부의 구성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포부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두 번째, 원활한 관계 형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 자, 이거는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죠. 경험 항목에는 직무 역량을 쓰세요 이런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아닌 그냥 내가 있는 성과나 나의 업무 이력이나 그런 것들을 쓰는 항목이 있고,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항목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험을 나열하거나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면 안 돼요. 스토리를 한 호흡에 흡입력 있게 쭉 넣고서 이제 다 읽고 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게끔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취업 시즌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 영상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흡입력이 생길지를 우리가 어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볼 때도 스토리텔링이죠. 그것도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에 흡입력 있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이제 그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발휘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건데, 기왕이면은 갖고 있는 항목들을 활용하면 좋죠.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협업했던 경험,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죠.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스터 자소서를 작업을 할 때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저희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자,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는 갈등 상황에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관련하여라고 해서 갈등 주셨던 경험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 다음에 이게 500자 정도로 제가 만들어주니까 800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세 문장 정도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작성하면 확해지겠죠. 자, 세 번째, 본인이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며 이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목인데, 자, 저희 꽃보다 칩 학생들이 저랑 컨설팅 맡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학생들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마트 장소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저희가 같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면 돼요. 힘들었던 경험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기존 항목의 소재의 노인 상황을 풀어내는 거죠. 업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적응하려고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걸 풀어내고서 그런 다음에 설명을 살짝 넣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게 나의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 라고 정의를 내린 후에 나머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항목들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이룬 성취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런 워딩이 있으면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문제 해결했던 거 쓰고 그러지 말고 아무래도 저희 마스터 자소 기준으로는 성장 과정 항목을 넣으면 되겠죠. 결을 맞춰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한 결과 내가 넣는 결이 맞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은행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은행의 일원이 돼서 CDP 같은 견역개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